반갑습니다. 우산천하 되겠습니다. 통발이 기사의 주저리 우산천하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라기보다는 조금 가까운 데로 배차를 받아서 이제 끝났는데, 11시 12분 정도 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어제와 달리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좀 편하게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동네가 스쿨존이 많아가지고 그 30km 카메라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밟기도 그렇고 애매한 도로예요. 보자.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한 주 중에 제일 힘든 요일이 물론 누구나 다 월요일은 되게 힘들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이 조금 피곤해요. 화요일이 이제 한 주에 또 진행형이고, 월요일은 어차피 시작하니까 그렇고, 화요일은 또 진행형이라 또 피곤하고, 수요일은 중간이라서 또 어렵고, 목요일은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는 좀 피곤하고, 금요일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불금이니까 빨리 가고 싶고 한데, 뭐니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금토일이 제일 좋아요. 금토일이 제일 좋아서 또 매번 기다려집니다. 자, 이제 앞전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액션 카메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액션 카메라를 찾았는데 지금 호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연말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 액션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보고 이제 해봤다 한 3분 분량 정도 3분 분량 정도 영상을 올려봤더니 화질은 그래도 4K라고 하는데 약간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또 뭐 해보는 간격이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상 솔직히 누구 잘 된다고 해서 배앓이 할 것도 없고, 애초에 저는 뭐 해봤으니까 이제 내가 해본 거에 대해서는 미련 두지는 않지만은, 일단 저는 뭐 다시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재밌어요, 나름대로. 자, 이제 오늘은 일단은 우선 다 마무리 쳤고요. 마무리 쳤고 이제 집으로 갈 일만 남았는데, 항상 모든 게 다 그렇다시피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해서 조심히 들어가고 또 조심히 또 승용차 끌고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래요. 아무래도 뭐 퇴근길이 즐겁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아니 몇 시간밖에 못 잔다고 할지언정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지도 않고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까지 해서 그러고 집에 들어갑니다. 구독자가 뭐 언제부터 쌓일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간 저도 뭐 구독자가 모이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잘합니다가 아니라 저 나름대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스코어가 11시 17분입니다 전 직장에 있을 때는 퇴근 운행 시작도 안 하는 시간이었어요. 11시 50분이면 퇴근 발인을 다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참 그래도 되게 좋아요. 자, 이제 현재 시간 카메라 킨지가 6분을 지나섰는데, 아이고 6분을 지나섰는데 딱히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될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으나 매번 뭐 똑같은 거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먹방이면 먹방, 또 뭐냐면은 뭐 드라이브 가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는 있는데, 저도 사실 취미는 오락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인지 몰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인가 그거를 사가지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는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한다든지, 또 그거 끝나면 또 시간이 남으면 또 플레이스테이션을 한다고 하든지, 두 가지를 하는데, 뭐 저는 뭐 쓸데없이 뭐 술 먹고 뭐 그런 건 없으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이면은 도로가 빵빵 뚫려 있습니다. 빵빵 뚫려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한 10분 걸릴 거 저 같은 속도로면은 한 7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지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버스 기사들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본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손꼽아 가지고 버스 기사가 제일 힘들다 한다는 거는 일단 잠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기상할 때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식사 문제죠. 세 번째는 이제 운행 횟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잠자는 거에 잠자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근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부들기가 있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령은 똑같아요. 그냥 긴장하고 잔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쉬고 싶기도 하고 뭐 놀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거에 뭉개지면 초심이 흐트러져요. 내가 이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해서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가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망가지면은 그게 이제 초심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최선의 정책이죠. 오늘 모처럼 컵라면을 하나를 먹을까 싶어요. 잘방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차고질 거의 다 와 가니까 벌써 일단 부랴부랴 가는 걸로 할게요. (4월)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 결정을 누구보다 비판해온 건 정의당이었습니다.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민주당이 또 욕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공천이 아니라 오직 책임 정치를 약속했던 기존의 병언을 지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정의당이 그동안 외쳐온 책임 정치의 길을 고민할 상황이 놓였습니다. 당 대표 성추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 체제에 돌입하고 매일같이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당장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도덕적 고의를 전면에 세워 민주당을 견제하는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의당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요. 이와 함께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기위에서 지금 가해자가 당대표인 점을 감안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책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는 선을 그었지만 당원들 사이에선 지도부 총사퇴와 당 해체까지 거론되는 상황. 무엇보다 김 전 대표는 진보정치 1세대인 노회찬, 신상정의 뒤를 이을 2세대 선두주자였던 만큼 위기감이 더욱 큽니다. 나아가 세대를 관통하는 진보정치의 핵심 가치인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정의당이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인권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놓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민주당과 남인순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책임질 때라며 남현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또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보고를 낸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피해와 고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추행 피해가 있었던
정치인으로서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민주당 지도부. 인권위 조사로 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자 결국 뒤늦게 사과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의혹을 서울시에 전했던 여성운동가 출신 남인순 의원은 두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도 불찰이었고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써서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고 사과한 겁니다. 민주당도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와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 성추행 사태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며 다른 당을 타자화하기 전에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책임질 때라며 남이번의 사태와 함께 민주당의 징계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유출하고 2차 피해를 가한 남인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비겁한 시민으로 현실을 대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것이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민주당과 최대한 부각하려는 국민의힘. 인권위 결정으로 양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며 2차 가해와 소모적 노동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현아입니다. 야권의 신속한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호 4번 후보 등록으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무시 전략을 고수하면서 예비 후보 명단을 확정하고 경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큰 전선으로 뜬